30페이지 정철 관동별곡 보겠습니다. 관동별곡은 관동지방이 강원도 지방이거든요. 지금의 강원도 지방인데 그 지방의 관찰사로 부임을 받고 가서 쓴 작품이에요. 전기가사라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양반이 썼기 때문에 주제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유교적 충의사상이거나 아니면 강호한정이거나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관동별곡은 애초에 창작 자체가 계기 자체가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짝 벗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관동지방의 관찰사로 갔는데 강원도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 금강산도 있고 태백산맥도 있고 그 다음에 동해 바다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관찰사 임무를 하면서 틈날 때마다 여기저기 명승지들을 구경을 다닙니다. 구경을 다녀서 관동지방의 아름다운 풍경 하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행가사예요. 작품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행가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행가사이다 보니까 기행문의 3요소가 뭐야? 여정, 견문, 감상. 이게 기행문의 3요소거든요. 여기 있는 기행가사인 관동별곡에도 여정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정이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이동 경로를 여정이라고 해요. 여정, 그 다음에 견문. 어디로 갔으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보고 들은 걸 뭐라고 합니까? 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연경관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에 대한 묘사가 중심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으로 감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라든가 뭐 낯선 도시 같은 데 가서 새로운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끼는 바, 그거를 감상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끼는 감탄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밖에 얘 같은 경우는 기행가사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양반가사의 속성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시하고 있고 동시에 유교적 충의사상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교적 충의사상을 얘기를 할 때 다른 작품은 나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지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창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가 나타나요. 아름다운 자연에서 계속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과 내가 관찰사로서 임금의 명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인데 내가 이런 공적인 임무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공적인 임무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당연히 어느 쪽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어요. 고지식하고 획일적인 그런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뭘로 끝날까? 공적인 임무를 먼저 하자. 임금에 대한 충과 백성에 대한 그런 선정을 먼저 이룬 후에 그 후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찾자라는 방향으로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내적 갈등의 진행 방향과 그 내적 갈등의 해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묘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견문 부분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하기 때문에 표현 기법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감정이입도 당연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에서 감정이입 없는 작품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감정이입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는 게 중심이잖아요. 이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적 심상 같은 것들도 색채 이미지라든가 시각적 심상,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촉각적, 후각적, 청각적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청각이 가장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밖에 비유법, 은유, 직유, 의인, 화류 등의 다양한 비유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원보 율격의 가사라는 형식 갈래의 특성 때문에 뭐도 많이 나타나요? 대구법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원보이기 때문에 두 개씩 짝을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대구법은 워낙 가사 작품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고요. 고전 시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말투, 표현법이 서리법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사 부분부터 볼게요. 서사의 특징은 얘는 그냥 특징부터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서사에서는 화자가 정철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 송민국, 사민국 하면서 내가 설명했었는데 정철이 응거하고 있던 곳이 어디예요? 담양 옆에 창평이라는 곳이라 그랬어요. 담양이라고 해도 되고 창평이라고 해도 돼요. 창평에 응거를 하고 있었는데 임금께서 관찰사직을 맡긴 거야. 그래서 한양으로 올라가서 임명장 같은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임금을 만나고 관동지방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서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사 부분의 특징은 아직 얘가 놀러 다니고 있어? 안 다니고 있어? 안 다니고 있어요. 중심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사 부분의 특징은 생략과 비약에 따른 속도감 있는 전개가 서사의 특징입니다.
생략과 어지간한 거 다 생략해요. 그리고 비약 막 건너뛰어버립니다. 생략과 비약을 통한 속도감 있는 전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서사 부분이에요. 공간 이동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볼게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강호가 자연이죠. 표현법은 뭐예요? 대구법. 얘는 그냥 내가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표현법도 한꺼번에 다 해줄게요. 대구법 사용되고 있죠. 자연을 의미합니다. 대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유법. 자연을 의미하죠. 강호의 병이 깊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병처럼 고질병처럼 생겼다는 거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웠더니 대나무가 많은 곳 여기 담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창평입니다. 화자가 응거하고 있던 창평을 중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나무숲.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관동지방 800리나 되는 그런 관동지방에 방면지임의 준말이에요. 방면지임. 방면지임이라는 건 관찰사의 임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사의 임무를 맡기시니 어와 영탄법 사용되고 있네요. 감탄사를 통한 영탄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와 성은이야. 성은 임금님의 은혜야. 가디록 만극하다. 갈수록 만극하다. 끝이 없구나. 여기까지는 자신에게 관찰사 임무를 맡긴 임금에 대한 감사, 군운에 대한 감사 나타나고 있고요. 화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자 어디에 있어요? 중림에 있습니다. 중림, 지명으로 따지면 창평에 있어요. 처음에 내가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뭐 잘 기억하라 그랬어? 여정 확인하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부 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자 창평, 중림에 있습니다. 연춤은 들이달아 경해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바로 연추문이 나오는데 중간에 과정 다 생략되어 있어요. 관찰사의 임무를 맡겼으니까 얘가 그대로 어떻게 서울로 가는데 한양으로 가는 과정이 다 빠진 상태로 이미 어디 경복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추문은 경복궁의 문이에요. 연추문을 들이달아 달려 들어가서 뭐 했겠어? 임금님을 만났겠죠. 임금님을 만나서 관찰사 심표도 받았을 거야. 그리고 다시 생략됐어요. 나오는 걸로 바로 끝나요. 경해남문 바라보며 경해 남쪽 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오니 옥절이 앞에 섰다. 옥절은 관찰사 심표입니다. 관찰사 심표는 옥으로 만든 그런 패를 하나가 줘요. 그 암행어사는 뭐죠? 마패주죠. 이런 식으로 각 그 벼슬에 따라서 뭔가 심표를 주게 됩니다. 옥절이 앞에 있다. 관찰사 심표가 앞에 있구나. 평구역 말을 가라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매요? 치악이 여기로다. 그 다음 바로 평구역이 나오거든요. 평구역은 양주예요. 경기도 양주. 평구역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는 여주입니다. 경기도 여주.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이 어디냐? 치악이 여기로다 했는데 섬강과 치악 전부 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강과 산 이름이에요. 섬강이 어디인가? 치악이 여기로다. 그래서 섬강, 치악을 통해서 원주까지 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중간 과정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과 비약을 통한 속도감 있는 전개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사 이 부분에서도 계속 어디? 강원도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고 소양강은 어디에 있어요? 소양강은 어디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화자 춘천까지 이미 이동했어요. 소양강 내린물이 소양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소양강물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죠? 어디로 갑니까?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한강에는 누가 있어? 왕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강이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연상작용에 의해서 한양을 떠올리고 한양에는 임금이 있는데 하면서 임금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제의 정선은 연군지정입니다. 연군지정. 소양강을 보니까 임금이 떠올라요. 연상작용에 의한 연군지정이에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연상작용에 의한 연군지정. 이 서사 이 부분에서는 각 행마다 해당 가능한 한자 성어를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연군지정 찾았어요. 두 번째,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시야. 고신, 외로운 신하가 거국, 나라를 떠난다는 한자거든요. 근데 이건 나라를 떠난다고 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왜?
강원도도 우리나라잖아. 근데 상투적인 표현으로 임금 곁을 떠나는 걸 임금이 곧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금 곁을 떠나는 걸 나라를 떠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외로운 신하가 임금을 떠남에 한양을 떠남에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백발은 흰머리잖아. 흰머리는 언제나? 흰머리 언제나요? 내가 스트레스 때문이지. 내가 말한 적 있냐? 너네 지난 이번 중간고사 말고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 여기 흰머리 엄청 많이 나가지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너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남편 보고 이거 다 뽑으라 그래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정수리 쪽에 많이 나는데 얘기 안 했어 내가? 내가 그래도 얘기를 안 했구나. 다른 학년한테 얘기했나? 내가 너네 때문에 흰머리 났다고 엄청 막 뭐라 그랬었는데 너네는 아니었나 보다. 어쨌든 너네도 마찬가지야. 흰머리가 난 원흉이기도 하거든요. 엄청 많이 났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더라고. 근데 이번 기말고사가 또 걱정이긴 하네요. 어쨌든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흰머리가 생기거든요. 고신거국에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니까 근심 걱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백발은 근심 걱정이 많다. 뭐 왜? 걱정하는 거예요. 우국지정. 여기에 해당 가능한 한자 성어 화자의 정서는 우국지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 근심의, 국,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 동주밤 겨우새와 북간정에 올라하니 동주 철원입니다. 화자 철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서 밤을 왜 새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플러스 정서야 마이너스 정서라 그랬어? 마이너스 정서라 그랬죠? 그러면 맥락에 따라서 보면은 화자는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나라 걱정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국지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거야.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서 북관정에 오르니 정자 이름이에요.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삼각산은 북한산이거든요. 북한산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누구 있습니까? 임금 있죠. 이것도 연상작용에 의한 연군지정이에요. 삼각산 제일봉,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함하면, 잘하면, 베리로다, 보일 것도 같구나 하면서 임금 계신 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임금을 그리워합니다. 연군지정. 그리고 위에는 내가 넘어갔는데 밤을 샜다는 얘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임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뭐 있습니까? 전반측, 전전반측 가능합니다. 전전반측. 동주밤 겨우 새서 북간정에 오르니 밤을 샜다는 얘기야.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야. 전전반측. 궁왕대걸터에 오작이 지지개니 천고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궁왕, 궁예죠. 고구려의 대걸터에 갔어요. 궁왕대걸터에 오작,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니 그 화려했던 궁궐의 모습도 사라지고 여러 영웅들의 모습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뭐만 있어? 까마귀같이 새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새들한테 말을 겁니다. 천고흥망,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옛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을까요? 와, 저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다 흥하고 망하는구나. 영원한 것은 없구나. 어떤 정서일까요? 무상감이겠죠? 인생 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인생 무상. 그리고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맥수지탄도 여기 써주셔야 돼요. 인생 무상과 맥수지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표현법은 까마귀 까치한테 말을 건네고 있죠? 뭡니까? 의인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인법. 그리고 까마귀 까치가 지저귀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감각? 청각적 심상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 회양으로 이동해요. 회양 네 이름이 마초와 같을시고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같구나. 마침 같구나. 뭐와 같으냐면 중국에도 회양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어요. 중국 회양과 여기 조선의 회양이 이름이 마침 똑같구나. 급장유 풍채를 고쳐 아니 볼 게이고 급장유의 풍채 모습을 고쳐 다시 아니 볼 것인가. 급장유 이거는 고사인용 우선 하나 써놓으시고요. 표현법으로 고사인용이 있습니다. 급장유가 중국 회양을 다스리던 정치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치를 너무 잘해서 회양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나라 안이 너무 평안해서 아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이 급장면 나중에서 와치회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와, 누워서 통치한다.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런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사건이 없으니까 누워서 회양을 다스린다 해서 와치회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뭘 알 수가 있냐면 회양, 네 이름이 마침 중국 회양과 똑같네. 너는 어디 급장의 풍채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급장의 같은 선정을 베푸는 사람이 다시 있을 거야. 누가 그럴 거야? 내가 여기에 부임을 받았잖아. 내가 그럴 거야 라는 겁니다. 선정에 대한 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화자의 선정에 대한 포부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서사 2에서 다시 정리하면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연군지점. 외로운 신하가 인근 곁을 떠남에 근심이 많기도 많다 우국지점. 동지에서 밤을 겨우 새서 북관정에 오르니 전전반측. 삼각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잘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연군지점. 궁왕 대걸터에 까마귀 까치가 지저귀니 천고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맥수짓한 인생무상. 회양 네 이름이 마침 똑같구나. 극장의 모습을 고쳐 아니 볼 것이냐. 선정에 대한 포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너네는 관동별곡이 왜 많이 출제가 되고 인기가 있는지 알겠어요? 공부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부분 구절 하나를 버릴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공부 정도를 측정하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원도로 이동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강원도에서의 일정이 시작합니다. 본사로 들어가요. 본사에서는 업무 얘기는 별로 없어요. 업무 얘기는 없고 하나하나에 진짜 이제 여행을 다니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여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묘사 엄청나게 나옵니다. 표현법 잘 찾으세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영중, 가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사의 인물을 보는 그런 숙소를 얘기를 해요. 그 안이 무사하다. 일이 없다는 거야. 아까 와채양에서도 비슷한 건데 할 일이 없다는 거는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야? 내가 미리 너무 잘 해놔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명 안이 무사하고 일이 없다라는 거는 선정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정치를 잘했어. 내가 여기를 잘 다스려서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할 거야? 나 놀러 가도 돼. 라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여행 가는 거에 대한 핑계거리이기도 해요. 시절이 3월인데 마침 때도 3월이야. 3월 놀기 좋은 때죠. 항상 고전 문학은 음력 단위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음력을 사용했으니까. 그럼 양력으로 따지면 4월, 5월 이쯤이라 여행 다니기 딱 좋은 때입니다. 마침 시절도 3월일 때.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화천 시내길이 이 사람 지금 화천에 있습니다. 그 화천의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은 금강산의 이름이에요. 금강산의 이름이 4가지가 있잖아 얘들아. 봄의 금강산을 금강산이라고 하고요. 여름의 금강산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진짜 상식이 없어 상식이. 복례산? 가을의 금강산을 뭐라 그래요? 가을의 금강산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풍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풍악산이에요. 겨울은 개골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름이 따로 있는데 지금 계절은 뭐야? 봄이에요. 봄인데 풍악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이 이제 2가지 설을 얘기를 합니다. 가을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금강산이. 그래서 금강산이 가을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지금 금강산이라고 불러야 되는 계절이긴 하지만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풍악산이라고 썼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설이고요. 2번째 설은 금강산의 이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로 나눠 부르는 건 조선 중기 넘어가서 후기쯤에서 그렇게 완전히 확정이 된 거고 그 이전에는 그렇게 계절별로 따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든 그냥 풍악산이라고 나왔으면 그냥 금강산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그 잡다한 것들을 만약 출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
보기 같은 거 주어주고 정보 주고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가명안이 일이 없고 시절이 3월일 때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놀러 갈 수밖에.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행장 옷차림이에요. 옷차림을 다 떨쳐내고 석경 돌길에 막대를 짚어. 그러니까 간편한 차림으로 돌길에 막대를 짚어가며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백천동은 옆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첫 번째 여정입니다. 만폭동이에요. 만폭동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화자는 만폭동으로 우선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즐기는 그 여정이에요. 만폭동 구경을 갔어요. 만폭동 폭포야.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자자하시니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본인은 눈이로다. 만폭동 폭포의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은 같은 무지개, 은 같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유법 사용되고 있고요. 무지개래요. 실제 무지개 보고 있는 거야? 뭐 보고 있는 거야? 폭포 보고 있는 거죠? 폭포는 무지개, 은유법 사용됐네요. 옷 같은 직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의 꼬리, 실제 용의 꼬리를 보고 있어요. 용의 꼬리가 어디 있습니까? 용의 꼬리는 폭포죠? 은유법 사용되고요. 뭐 같은 뭐 대구법 사용되고 있네요. 같은 문장 구조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화자가 보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시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섣돌며 뿜는 소리, 폭포가 내려오면 바닥에선 어때요? 물살이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게 이제 섣돌며 섞어 돌아가면서 뿜는 소리, 뿜어내는 소리, 청각적 심상 나타나고 있어요. 심리에 자자하시니 심리까지 자욱하니 들을 째는 우레러니 폭포를 보러고 막 가는 길에 멀리서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들을 때는 우레러니 천둥소리였는데 우레소리였는데 보니까 직접 가까이 와서 보니까 뭐다? 눈이로구나. 왜 폭포가 물살이 세니까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눈처럼 하얗구나. 야, 그럼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본인은 눈이로다. 이거는 원경은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원경은 청각적 심상. 직접 와서 가까이서 보니까. 근경은 시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경은 청각적 심상, 근경은 시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어요. 표현법 너무 많지? 계속 이럴 거예요. 그래서 본사 1에는 만폭동 같습니다. 본사 1-2로 가면 금강대 맨 우층에 선학이 삭기치니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뒀던지.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학이, 학을 그냥 선학이라고 불러요. 신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이 새끼를 치니,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춘풍, 봄바람, 옥적성, 옥피리 소리. 실제로 옥피리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를 옥피리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화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옥피리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미화법. 춘풍 옥적성에 첫 잠을 깨었던지 새끼, 그 새끼가 이제 갓 잠에서 깬 거야. 첫 잠을 깨었던지. 호의 현상이 방공에 솟았더니 호의 현상. 호의 현상 같은 경우에는 학을 보면 알겠지만 몸통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고요. 깃 끝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슨 색이야? 검은색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의 현상은 그거야. 흰색 옷에 흰색 윗도리에 검은색 치마라는 얘기거든요. 학을 의미합니다. 호의 현상은 학, 은유법 사용되고 있어요. 학이 반공, 허공에 솟았더니, 학이 허공에 솟았더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넘는 듯. 고사인용 써놓으세요. 고사인용. 나 너무 숨이 막혀서 마스크 벗고 할게요. 여기서 고사가 뭐냐면 중국 서호에 임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임포라는 사람은 매처학자를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매처학자라는 말을 했어요. 자신은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 이제 인간적인 그런 교류를 끊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 결국은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이거든요. 임포는 결국 신선이 된 사람이야. 학의 입장에서는 그럼 임포가 누구야? 자기
아빠인 거죠. 학이 입장에서 인포가 자기 아빠인데 여기서 금강대 꼭대기에서 새끼 학이 잠을 막 깨서 이제 날아올랐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서호의 옛 주인인 인포를 보고 반겨서 넘노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누가 있어?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거든요. 나를 보고 이 학이 자기 아빠인 줄 아나 봐. 나를 보고 이 학이 인포인 줄 아나 봐. 인포는 곧 누구? 신선이 된 사람인데 얘 학이 내가 신선인 줄 아나 봐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부터 이제 정철의 신선 사상이 계속 마무리될 때까지 결사 부분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철이 진짜 원하는 건 자신이 신선이 되고 싶어해요. 신선처럼 풍류를 즐기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어쨌든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뭐뭐 하는 듯 직유법 사용되고 있고 고사 인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대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 금강대를 여정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는 선생님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 왜냐하면 금강대에 직접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강대 꼭대기에 학이 나를 보고 막 날아오른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강대를 여정으로 넣느냐, 여정에서 빼버리느냐는 그냥 선생님 기준이고요. 이렇게 모호한 거는 수능에선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능 출제할 경우에는 보기를 주어줘서 근거 확실히 잡아주거나 아니면 선지로 걸릴 수 있게 하니까 너네 신경 쓰지 말고 금강대 쪽에 가서 학을 받네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내신일 경우는 선생님한테 확인은 받아야 되고요. 이거 여정으로 치느냐 여정에서 빼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 본사 1-3 소향로 대향로 눈아래 굽어보고 정향사 진얼대 고쳐 혼자 앉은 말이 소향로, 작은 향로, 대향로, 큰 향로. 향로는 향을 꽂아 놓는 그런 그 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쭉하게 생겼어. 큰 향로, 작은 향로, 눈아래 굽어보고 정향사 진얼대 고쳐 올라 앉으니 어디로 갔습니까? 진헐대에 올라갔어요. 진헐대 여정입니다. 여러 산봉우리들이 눈아래 굽어볼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네요. 정향사의 진헐대 고쳐 올라 앉으니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배나다.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이 부분은 출제 포인트점. 실제 수능에서 이거 가지고 함정 문제 출제했었거든요. 여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 중국 여산이에요.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화자 지금 여산 보고 있어요? 여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습니까? 화자 어디 있습니까? 금강산을 보고 있습니다.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조선시대에는 뭔가를 비교할 때 중국 것과의 비교를 굉장히 기본으로 삼았어요. 중국 여산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니까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려고 중국 여산을 끌어들인 거야. 이게 선지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냐면 화자는 여산에서 여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 OX. X로 가야 돼요. X입니다. 여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여산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일 뿐이고요. 이 여산은 사실 금강산을 나타내요.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어와 영탄법 사용됐고요. 조화옹 조물주가 헌사하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야단스러울 정도로 사물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다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얘기.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이 패턴. 면항정가에서 같은 패턴 나왔어요. 면항정가 본사 1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패턴이고요. 이런 패턴이 이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듯도 보이고 뛰는 듯도 보이고 서 있는 듯도 보이고 솟아 있는 듯도 보이는 거야. 다양한 모습의 산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거든 뛰지를 말거나 서 있거든 솟지를 말거나 어떻게든 산봉우리가 저렇게 다양하게 보일까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인식이에요. 대구법 사용되고 있네요. 그리고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날고 뛰고 서 있고 솟아 있고 특히 날고 뛰고에서는 화류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적 이미지 확인 가능합니다. 역동적인 이미지 갖고 있어요. 자, 너무 빨라? 좀 빨라요?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고 싶어서 내 마음은. 근데 이 정도 빠르기보다 약간 느리게 하잖아. 오늘 못 끝내 얘는. 부용을 고잡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동명을 박차하는 듯, 북극을 괴하는 듯.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부용, 연꽃을 꽂아놓은 듯도 보이고요. 배곡을 묶어놓은 듯도 보이고요.
동명을 박차하는 듯, 동해바다를 박차고 오르는 듯도 보이고 북극을 궤하는 듯, 북극을 궤고 있는 듯, 북극성을 궤고 있는 듯, 하늘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요. 대구법, 열거법, 지규법 확인 가능하네요. 그리고 동명을 박차하는 듯 동해바다를 박차고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예요? 동적 이미지입니다. 동적 이미지. 역동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북극을 궤는 듯 북극을 궤고 지탱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움직이면 돼, 안 돼? 뭔가 지탱하려면 움직이면 안 되죠. 북극을 궤하는 듯 이건 정적 이미지예요. 산봉우리들의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동적인 산봉우리도 있고 정적인 산봉우리들도 있고.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에 추밀어 무수이를 사로리라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다. 높구나 망고대. 망고대나 혈망봉은요, 산봉우리 하나하나의 이름입니다.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표현상의 특징은 뭐야? 높구나 망고대, 외로울세 혈망봉이. 혈망봉이 외롭대요. 의인법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같은 문장 구조 나란히 있죠? 대구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추밀어 무슨 일을 사로리라. 하늘, 우러러 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뭘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늘도 임금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추밀어 무슨 일을 사로리라. 사로다, 사례다 라는 거는 지난번에 말하다의 높임말이라고 했었죠? 아뢰다, 사뢰다 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추밀어,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말하려고 천만겁이 지나도록. 천만겁, 우리가 셀 수 없는 단위의 시간이에요. 긴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절대 굽히지 않고 임금에게 말을 하는 사람. 혈망봉과 망고대는 뭘 의미합니까? 충신을 의미합니다. 임금에게 항상 직언을 올리는 그런 신하, 충신이에요.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모르는다 라고 했을 때 모르느냐. 의인법으로 해줘야 되죠. 니은다. 주어가 2인칭일 때 니은다는 의인법이에요. 아니, 의인법이란다. 의문문이에요. 어와 너여이고 어와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너 같은 그런 충신이 또 있을까 하면서 혈망봉과 망고대를 너라고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의인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계속 자연을 즐기고 있지만 동시에 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교적 충의 사상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뭔가 좋은 걸 보고 꼿꼿한 걸 보고 하면은 충신, 임금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심대 고쳐 올라. 계심대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여정은 계심대예요. 화자 계심대로 올라갔네요. 계심대 다시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중향성 쪽을 바라보며 12,000봉을 역력히 헤어하니. 12,000, 그 금강산의 봉우리가 총 12,000봉 정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 12,000봉우리를 역력히 충분히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그 산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 산봉우리 끝에마다 서려 있는 기운이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맑지마나 라고 되어 있고요. 되게 치사한 것 같지만 요거는 현대어풀이 문제가 출제되는 걸 내가 지금 한 5번은 본 것 같아, 전주에서만. 왜냐하면 좋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좋다와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을 거야. 이 좋다가 현대국어의 좋다예요. 뭐 좋다 혹은 좋다 혹은 좋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야?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밑줄 쳐놓고 현대어로 풀어쓰세요 했을 때 맑거든 좋지 말거나 애들 그냥 그렇게 쓰면 다 틀렸다고 합니다.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면왕정화랑 같은 패턴이죠. 두 개 모두 갖추고 있다는 거야. 저 기운이 맑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구나.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저 기운을 훑어내요. 저 기운을 딱 손으로 다 훑어내서 인걸을 만들고자, 인걸 영웅을 만들고자.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어. 그런 인재, 그런 영웅, 인재들을 만들어서. 왜? 인재 만들어서 뭐하게? 나아라.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확인할 수 있어요? 나라에 대한 걱정,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죠. 우국지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하일시야. 형용 모습도 끝이 없고 태세 그 기세 태세도 모습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근데 형용과 태세가 약간 다른 게 형용은 그 자체의 그 형태를 나타내고요. 태세는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나 기세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형용에서는 정적인 이미지, 태세에서는 동적인 이미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는 있어요.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 삼기실제 자연이 되었마는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시야. 천지 생길 때 이 천지가 생길 때 하늘과 땅이 생길 때 자연이 되었마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겠지만은 자연이 되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아. 조물주가 하나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거든. 저 산봉우리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겠지만은 이제와 보게 되니 내가 직접 와서 그 산봉우리 하나하나를 눈에 보니까 유정도 유정할자 하나하나마다 그냥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라 뜻이 담겨 있는 것도 같구나라는 거예요. 정이 있기도 있는 것 같구나. 유정도 유정할사. 의미, 뜻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도 같구나. 여기에서는 개심대에 올라가서 우국지정 잠깐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함정 문제로 요거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본사 1-5. 아까 내가 금강대는 여정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는 선생님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비로봉은요 무조건 여정에서 뺍니다. 왜냐면 안 올라갔다는 말이 직접 있어. 그래서 비로봉 이거 여정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비로봉 우선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건 여정에서 빼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기만 하고 안 올라갔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그 뉘신고 비로봉 상상도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올라본 이가 그 누구인가. 동산 태산이 어나야 높뒀던고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작단 말고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면 작다고 한단 말인가. 이 부분까지 우선 묶어서 봐야 돼갖고 쭉 해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고사인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자와 관련된 고사예요. 공자가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에서 등용되지 못합니다. 노나라에서 등용되지 못하니까 노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노나라 동산에 올라가요.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를 이렇게 내려다보며 노나라는 나를 품기에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등용을 할 만한 나라들을 찾아서 이제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도 공자는 등용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등용되지 못하니까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태산이에요. 태산 위로 올라가서 중국 천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천하가 나를 품기에는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고사를 인용을 한 거야. 그리고 그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나를 품기에도 너무 작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뭐라 그러냐면 호연직이라고 합니다. 넓고 끝없는 그런 기세를 갖고 있어요. 천하도 나를 품기에 너무 작아라는 그런 정신적 경지를 호연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보면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누구일까? 동산 태산이 대체 어느 것이 높은가? 노나라가 작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겠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떻게 하면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와, 공자는 참 대단한 정신적 경지를 가졌다. 근데 나는 공자 같은 정신적 경지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럼 저기 안 올라갈래 해요. 어와 저 지위, 저 지위는 뭐? 공자의 저 호연지기를 나타내요. 저 지위는 공자의 호연직이 나타냅니다. 지위에다가 밑줄 쳐놓고 A에 들어갈 한자성어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서답형으로 나옵니다.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할 것인가 어찌하면 알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나는 모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의할까. 나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니 내려간다고 괴이하겠느냐 내려간다고 이상하겠느냐 하면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비로봉은 여정에서 삭제. 표현상의 특징 고사인용 확인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 본사 1-6에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널어바에 활용쇠 되어세라.
사자봉 앞에서 뭘 보냐면 활용소를 봅니다. 활용소로 찾아주셔야 되고요. 쇠라고 표현된 건 뭐야? 이거 뭐야? 중세국어를 했으니까 알아야지.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이거 빼야 돼. 활용소에 간 거예요. 활용소가 되었구나. 해석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요.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화자는 이제 활용소로 갑니다. 될 화자죠. 용이 되었다. 용이 된 소는 물 웅덩이를 나타내줘요.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이어시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이루를 치려느냐.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 살아. 요 부분 이 본사 1-6 있잖아요. 출제 포인트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서사 2에서 화자는 급장유 풍채를 얘기하면서 선정에 대한 뭘 드러내죠? 포부를 드러내줘요. 하지만 이 쭉 지금까지는 선정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 없었어? 그 이후에 없다가 이 부분에서 선정에 대한 얘기, 백성에 대한 사랑 얘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물이 흘러내리는데 물이 많이 흘러내리면 바위를 뚫는다는 거는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물길이 계속 넓은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넓은 바위가 있는데 물길이 계속 흘러가니까 물길에 따라서 이렇게 바위가 움푹 패인 거야. 패였어. 근데 물길이 구불구불하니까 뭐처럼 보여? 용처럼 보여요. 용처럼 보여서 이 움푹 패여서 물길이 생겼으니까 이걸 뭐 화룡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용은 전설상에서 용은 승천할 때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용이 승천할 때는 비가 내리고 우리나라는 농경국가였죠. 농경국가에서 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플러스예요.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자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풀은 뭘 의미해요? 민초라는 말 쓰거든요. 풀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상징이에요. 관습적 상징입니다. 거기까지 보면은 활용소를 보니까 1000년이나 된 노룡이 되게 길고 구불구불한가 봐. 1000년이나 된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 밤낮으로 흘러내려 창해 푸른 바다까지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구름과 바람을 그러니까 좋은 때예요. 승천할 수 있는 그 좋은 때 구름과 바람을 언제 얻어 삼이루를 내리려느냐. 한 번 승천하면 3일 동안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려요. 삼이루를 내리려느냐. 음의 그늘진 벼랑입니다. 그늘진 벼랑의 이온은 시든이에요. 시든 풀을 그늘진 벼랑에서 시든 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풀은 뭘 의미한다고? 백성. 근데 그 백성이 어떻대? 그늘진 벼랑에서 시들어가고 있대. 고통받는 백성들이에요. 고통받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려무나.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여기서 임금한테 그렇게 명령해? 백성들한테 좀 잘 좀 하십시오. 명령하는 거야? 요 맥락에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 이 맥락에서. 누구 보고 비를 내리래? 용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활용소한테 용한테 어떻게 빨리 승천해서 3일 동안의 비를 내려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라고 하는 거고 얘가 상징하는 바가 뭐인 거야? 화자 자신인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1차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1차적인 청자는 활용소의 용한테 하는 말이고 그걸 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정에 대한 다짐 한번 나타나고 있고요. 백성들 걱정하고 사랑하죠. 애민정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에 대한 다짐, 애민정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천년 노룡은 화자를 의미하죠. 그럼 은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비구비,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네요. 삼이루는 선정을 상징합니다. 선정,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빗줄기니까 삼이루는 선정을 상징하고요. 음의 이온풀은 고통받는 백성이고요. 풀만 밑줄 쳐져 있으면 그냥 백성이라고 하면 돼요. 내어사라,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의지적 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넘어갑니다.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 기어.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를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 올라가니.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서 불정대에 올라가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정대를 여정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명칭이 직접 안 드러나 있는데 불정대에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12폭포거든요. 여정을 12폭포라고 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12폭포 명칭이 안 드러나 있으니까 불정대 여정으로 봅니다.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올라가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길이나 되는 그런 낭떠러지 같은 절벽을 허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어 은하수 한 마디를 촌촌히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었으니 도경 12급에 내 봄에는 여러이라. 도경에는 12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직접 보기에는 그보다 여러 개인 것 같구나. 도경은 지금의 뭐 지도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지리서예요. 이거는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가 이제 불정대에 올라갔어. 불정대에 올라가서 맞은편에 있는 뭘 보는 거야? 절벽을 보는 거야. 천심절벽. 절벽을 보는데 여기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높은 곳이니까 밑에 뭐 어떻게 구름이 잔뜩 껴있어서 허공 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천심절벽을 허공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은하수 한 구비를 은하수가 별이잖아요. 밤에 보이는 거 무슨 색으로 보여요? 흰색으로 보이죠. 하늘이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가 물길이 세면 무슨 색으로 보여? 흰색으로 보이죠. 그 폭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거야.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마디마디 잘라내어서. 폭포가 너네 제주도 가면 뭐 천지연 폭포? 이런 거 보면 한 번에 뚝 떨어지는 폭포들 있죠. 그런 거 말고 어떤 거 보면 계곡처럼 이렇게 여기서 조금 흐르다가 이렇게 좀 흐르다가 여기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런 폭포도 많이 봤지. 이거예요. 여기 있는 12폭포는. 그래서 이게 몇 구비가 되는 거야? 12구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어떻게 다 잘라낸 거예요. 흰색을. 그래서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잘라내어서 실처럼 풀어서 왜 물이 보면은 천천히 일 때 보면 뚜두두두두두 이렇게 하잖아. 이거 뭐야? 가까이서 보면 그냥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멀리서 보면 어때? 그냥 하얗게 한 면으로 보이는 거죠. 실처럼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여기 걸어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걸었으니 도경에는 이게 총 12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개구나. 더 많은 것 같구나. 표현상의 특징은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낸다고 하면서 흰색의 이미지 드러나 있습니다. 시각적 심상 확인 가능하고요. 실같이 배같이 뒤규법 사용되고 있고요.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대구법 같은 구조 나란히 있죠. 대구법 확인 가능합니다. 이적선 이제이셔 고쳐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도곤 낫단 말 못하려니. 이적선 누구니? 200이죠. 같은 말이에요. 이백이라는 사람, 풍류를 즐겼기 때문에 항상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있어서는 롤모델처럼 비교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 어디에서도 확인했어? 이태백이 지금 어디냐? 나도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정해야 이보다 더 하겠느냐. 면왕정과 결사 부분에서 있죠. 그런 식으로 내가 풍류를 즐겼을 때 그 풍류의 비교 대상으로 항상 이태백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태백 같은 말이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라고 막 전설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시의 신선이다 해서 시선, 그리고 이 적선도 신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신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적선 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백이 망여산폭포라는 시를 썼어요. 이백이 망여산폭포에서 여산폭포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예찬을 하고 있거든.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야. 11폭포를 보다 보니까. 11폭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백이 망여산폭포에서 망여산폭포가 진짜 예쁘다 그랬는데 이백이 지금도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그 여산폭포 얘기하는 거야. 이 여산폭포가 여기 어디 12폭포보다 낫다는 말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폭포가 너무너무 예쁘다라고.
지금 여기까지가 얘들아 뭐냐면 본사 1이 끝났습니다. 본사 1까지는 금강산 유람이에요. 본사 2에서는 어디 유람을 하냐면 산을 계속 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동해바다 쪽으로 가서 동해바다 유람을 시작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